추가역 설치가 왜 논의되고 있냐면은요, 국토부가 한번 예고를 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추가역 설치 논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도 GTX A 노선과 관련해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GTX 광화문역하고 GTX 왕십리역을 추가로 설치를 해달라. 처음에는 그냥 설로만 나왔었는데 현재는 점점 굳혀지고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죽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12일 GTX C 노선의 왕십리역을 신설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상태입니다. 8월 12일입니다. 일주일 전이죠.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지하철 5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죠. 그러나 직캔디가 한번 GTX 왕십리역과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한정거장 바로 옆에 교통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GTX 청량리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왕십리역에다가 또다시 초대형 복합환승센터는 GTX 왕십리역을 설치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무리고 중복 투자에 해당될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직캔디가 목 놓아 주장했던 인도권역 설치 주장과 배치되고 있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권역하고 GTX 금정역, GTX 과천역, 여기도 말이죠. 각각 한 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 주장이 논리 모순이죠. 그러나 제가 GTX 인도권역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했었죠. 기존 4호선 노선 이것을 활용하면 되고 재정적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만 설치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관련 상세한 내용은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 탐욕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오히려 왕십리역이 훨씬 교통의 중심지인 것이고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부터 왕십리 교통의 중심지였죠. 청량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기 의정부, 가평 멀리 떨어진 원거리 중심지 역사라고 한다면 왕십리역은 2호선이죠. 이걸 끼고서 아마 서울 중심 지하철에 GTX가 들어서는 그런 서울 중심의 GTX역, 청량리는 원거리 중심의 GTX역,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가 전격 결단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경기도도 추가역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의왕시, 안양시, 평택시가 가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섰죠. 한번 보시면 2020년 8월 11일 저번 주입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GTX-C 의왕역 정차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왕역 신설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왕시는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현대 로템 GTX 이거 차량 이거를 납품하는 GTX 현대 로템 연구소가 위치하고 있고 철도대학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교통대로 철도대가 위치하고 있는 철도 중심지가 있는 의왕시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철도 박물관도 현재 고려되고 있는 것이 의왕시거든요. 그래서 철도 입구를 의왕, 이런 약간 상징성이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국철 1호선만 지나고 있는 어떤 더블 역세권도 아니고 트리플 역세권도 아닌데 GTX를 건설해달라고 해서 상당히 무리한 요구다. 나는 택도 없다.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긴 하는데요. 이 신청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가 연기를 한 상황이에요.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도 인도권역 GTX 인도권을 추가 신설을 요청 중인 상황이고, 현재 수도권 지하철 4호선이 지나는 인도권의 월판선, 인동선이 월곡 판교선, 그 다음에 인도권, 동탄, 폭선 전철 사업이죠.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부 웬만하게 하신 분들은. 세 개 노선이 지나는 인도권역이 경기 남부 최대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이밖에 경기 동두천, 화성, 평택, 안산 등 총 10여 곳을 두고 GTX C노선 추가 정차역 신설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연기까지 할 정도면 추가역 설치는 반드시 한다는 뜻이죠. 자, 직캔디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입하면서 GTX C노선 추가역 설치는 기정사실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특히 광역교통망 GTX 자체가 광역을 생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철도가 설치되고 나면 추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광역에 해당하는 평택시까지 연장은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 재판에서 회생했죠. 기사회생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졸라 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GTX C노선 추가 연장, 평택이라든가 여기까지 지제역까지 확장하는 것은 저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20년 6월 달에 광역 급행철도 수혜범위 확대를 최종 노선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국토부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늦어지더라도 2020년 11월까지는 예정대로 사업 시행자 모집 계획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 대선은 무서운 겁니다. 대선 전까지는 무조건 추진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GTX C노선 현재 변경 최신 사항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방식을 GTX 사업 방식을 BTO-RS에서 BTO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BTO는 민간이 건설해 소유권을 정부나 지자체에 이전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이용료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민간 투자 방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하철 요금이 좀 비싸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 BTO-RS는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을 했죠. 이 방식으로. 근데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려할 것을 우려해서 아까 말했듯이 지하철 요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죠. 국토부 관계자는 GTX C노선의 경우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BTO-RS가 적격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이 사업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올해 안에 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BTO 방식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 BTO 방식 밖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안이 없으면 BTO 방식으로 한다는 뜻이겠죠. 사업 방식 변경도 바꾸기로 결론이 났다는 소리죠. 대안이 없는데 당연히 바꾸겠죠. 이거 알아서 뭐 하냐고요? 지하철 요금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자, BTO-RS 방식, 이런 거 방식 공부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고 투자처를 공부하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런 우리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투자비 해수가 용이한 시설로 바뀌겠다는 거예요. 이거요. BTO, Build Transfer Operate 이거죠. 자, BTO 보면 민간의 수요 위험을 부담한다. 수요, 최종 사용자의 사용료, 그러니까 교통 요금, 이것이 바로 수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용 요금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민간 사업자가 여기 보면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한데 여기는 민간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직접 승객들에게 받아내는 방식이에요. 사업권도 부여를 직접 하는 거야. 네가 사업해서 네가 이익을 얻어라. 그러면 당연히 민간 사업자는 요금을 조정할 수 있겠죠. 한번 공부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BTO-RS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폐지 이후에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한 일종의 중위험, 고위험이 아니고 중위험, 중수익 모델이에요. 근데 BTO로 하게 되면 저위험, 고수익이 되겠죠. 그러나 BTO 방식으로, RS 방식으로 추진하면 안산선, 신안산선이 현재 BTO, RS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정부 부담이 최대 80%까지 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으로 짓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국회가 이렇게 비판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신안산선이 대박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신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아주 빠르죠. 정부가 바로 상당한 세금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들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신안산 라인이 뜨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위험은 분담해주면서 수익은 그만큼 되찾아오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BTO 방식으로 전격 사업 방식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5년에 이것이 도입될 때 사업자들이 달라붙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신안산선 주변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어쩌겠어요. 기회는 포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사업 방식을 두고 알고 저는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팔 때 얼마 수익 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없겠구나 하고 임했습니다. 자, GTX에 대해서 현재 최신 근황을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 또 투기 어린이라고 하면 겸손한 자세로 GTX가 그 모든 것은 아니다. GTX 정차역이 너무 비싸서 너무 올라서 우리는 근접하기 힘드니까 외면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철도라는 건 GTX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 보면요, 이것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반드시 붙여놓고 암기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됩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외워야 돼요. 보면은 수도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지하철 사업이 많습니다. 교통 불모지에서 교통 노선이 지하철이 새로 뚫리면 지가와 부동산 가격은 급등을 합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고 GTX 뿐만 아니라 GTX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하철 연장 신설 노선 반드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1호선 검단 연장, 2호선 검단 연장, 기포 한강선, 일산선 연장, 4호선 연장 모두 착공한 상태고, 현재 뭐 공사가 지연되고도 있긴 하지만 아주 초기 단계에 있는 지하철 연장 노선도 있거든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없어. 자, 불확실성을 이유로 투자를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철이 뚫릴지 말지 몇 년 걸릴지 모른다 만류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거에 많이 속았죠.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GTX는 무조건 뚫리지 않습니까? 언제가 될지를 모르는 것 뿐이에요. 차라리 지연이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종잣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투자처가 산재에 있습니다. 이 노선을 반드시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이시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영상 올릴 때마다 수백 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BTO RS 방식에서 정부 지원금이 환수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도를 거쳤습니다. 제도가 변경되자, 다시 말을 하면 이 고치기 전의 사업 방식이 어디라고요? 신안산선입니다. 현재 신안산선은 이미 결정이 됐고 착공까지 이루어졌어요. BTO RS 방식으로 정부가 사업비를 80% 이상 90% 육박하게 세금으로 짓고 있는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제도가 변경되자 이번에는 민간 투자 업계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BTO RS 사용 선고라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자 국토부가 BTO와 BTL 새로 도입된 BTO, BTL 혼합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선택지는 BTO 뿐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너희들이 알아서 정하고 이 운영도 직접 하고 거기서 얻는 수익 너희들이 다 가져가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맞겠죠. 물론 정부가 이 지하철을 소유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뭐 30년 운영권, 40년 운영권 이런 걸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이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한 나쁜 놈이죠. 이재명 일가, 친인척 일가가 이런 BTO 방식을 통해서 운영권을 획득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헤쳐먹었습니까? 정말 이명박 이거 사장이긴 했지만 정말 탐욕적인 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당초 BTO RS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던 GTX A 노선도 운정하고 삼성 구간은 BTO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현황입니다. BTO A 노선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삼성 동탄 구간은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 GTX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거론됐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방식도 바꿀 수가 없죠. 중간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동탄구 구간은 무조건 계획대로 뚫리고 있고 현재 착공되어서 진행 중입니다. 사업 속도도 빠르죠. 동탄역 주변 아파트 값이 하늘을 모르고 뚫고 상승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재정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따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2020년 11월 달에 GTX C 노선의 사업 시행자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GTX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비 규모나 정부 부담 규모 등을 11월 달에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최신 근황입니다.
결국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사업비 규모를 확정한 다음에 2020년 11월쯤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고요. 자, GTX와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복합환승센터. 아까 제가 위에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한번 표 반드시 출력해서 공부하시라고 하셨죠. 특히나 GTX는 정차하는 역이 매우 적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자, 복합환승센터도 문제지만 각 노선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B노선은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GTX B노선은 정부가 2020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GTX B노선 최신 현황 바로 기본계획 수립 단계고 착공은 2022년 말 착공을 합니다. 2022년 중순에 대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때 착공을 하는 퍼포먼스를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죠. 과대 광고. 그러나 과대 광고도 괜찮습니다. 진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착공이 예상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런 문장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투자를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거에 섞으면 안 됩니다. 이보다 앞선 2019년 6월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한 GTX C노선은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제가 이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역 설치, 사업 방식의 변경 이런 것 때문이라고 했죠. C노선의 경우 정부가 세운 착공과 개통 목표 시점은 각각 2021년 착공, 2027년 개통입니다. 하지만 정차역과 노선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사업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계속 불만과 민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투기 연예인들 희망을 갖고 종잣돈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아까 언급을 했고, 자,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A노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자, A노선의 최신 근황. 지난 2018년에 GTX A노선은 착공을 했지만 여전히 역을 신설을 해달라는 지자체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GTX A노선 광화문역 설치를 해달라. 서울시가 광화문역 설치를 의견을 피력을 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죽고 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역을 추가할 경우에는 예상 승객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추산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나 아마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찰이 유찰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워낙 초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자들이 여러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는 유찰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GTX D노선이 있거든요. 자, 해당 노선이 지난 지역의 주민들도 공사를 앞두고 불만이 많은 상황이고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주민들은 집안 안전성이 약화된다는 문제와 공사 소음, 분진 등을 이유로 해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분진, 소음 따위가 불평에 해당된단 말입니까? 개통시 얻게 될 하나님도 깜짝 놀라 이익을 고려하심이 어떠신지요? 그러나 저는 찬성합니다. 그래야 공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자, 최근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GTX C노선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2차 공청에도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또 파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GTX 주변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 천정부지죠. 자, 보시면 언제 진행될지 모르지만 GTX 주요 정차역 주변의 땅값, 신축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자, 의정부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긴 한데요. 좀 후회합니다. 아파트를 그냥 차라리 받을 건데 이것은 제가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 이브 캐슬 아파트는 현재 분양 중인데 현재 프리미엄이 1억 8천, 2억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GTX 파워죠. 한번 쭉 보십시오. 입지가 의정부역에서 한 1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GTX 주변이라고 아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천 송도 송도국제도시야 당연히 원래 땅 비싼 곳이지만 GTX를 이름에 넣은 상가 건물이 분양 중이고 인근 아파트들도 GTX 영향 때문에 신설 계획을 홍보를 하고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어디에 정차할 것인지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GTX C 정차역 인천
인천대 주변이었죠. 한 번 더 공부를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철도 등 교통호재가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것은 맞지만 매수 시점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고 있다. 조언 때려치라고 하십시오. 신중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GTX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기회를 같이 하고 있고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늦으면 엄청난 프리미엄, 피를 주고 부동산을 구입하게 됩니다. 철도 예정지 주변의 집값은 계획 단계에서 한번, 착공, 준공 때 각각 한 번씩 크게 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 때 연끌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전문가들 개소리, 조언 신경 쓰지 말고 이런 확실한 개발 계획은 반드시 초창기에 들어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